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졌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또 대권을 향한 길에 어떤 변수가 있는 건지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면 이재명, 조국 두 대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숨 돌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조국 대표의 승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과거 선거에선 기소만 당해도 공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권 심판 여론이 사법 리스크까지 덮어버리면서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무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시대가 바뀐 건지 기준이 낮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들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에 강력한 친명체제 구축에 성공하면서 적어도 21대 국회 때 같은 체포동의안 가결 우려는 털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도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향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정권 탄압이라는 식의 대여 공세를 더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조국 대표도 정치 데뷔에 성공하면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범야권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됐지만요.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서 이르면 올해 나올 대법원 최종심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2심의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되는데요. 친명계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 친문계의 새 구심점으로 평가받는 조국 대표와의 향후 관계 설정도 주목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참패하면서 정치적 입지는 좀 불투명해졌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권의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고군분투했지만요.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분간은 정치적 휴지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몇 차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친윤 의원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완전한 차별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핵심 지지층도 잡아야 하고 중도층 확장도 해야 했던 만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향후 대권 주자 한동훈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냐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선거를 지휘했으니까 그 책임은 또 일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이것도 상당한 이변인데 어떻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큰 이변으로 좀 떠올랐는데요. 상대였던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과 아파트 단지 100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약을 설명하고 또 지도까지 직접 그려놓은 손편지 공보물 등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청년 표심을 얻는 데 또다시 성공하면서 보수 진영 내 반윤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호응까지 얻어내지 못하면 향후 잠룡 반열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력한 대선 주자였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아주 크게 졌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3년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